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0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서울 남대문 앞에서 시청까지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에 시작을 했죠. 저녁에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여기 나서서 국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아니 국민과 국가에 위태롭게 사용한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 권력을 남용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뭐 말이 책임이지 탄핵, 임기 단축 뭐 이런 거를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언급은 뭐 자제했지만, 거기서 이제 그 북한의 우크라이나 용병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군의 관여 정도에 따라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드느냐 이런데, 이게 남의 나라 전쟁입니까? 북한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가서 현대전의 기술을 습득해 오겠다. 또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뭐 미사일이나 뭐 이런 무기 기술을 전수받겠다.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그럴 경우에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안보에 관한 직무유기입니다. 여하튼 이런 거를 이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어제 집회에는 이제 야당 중에서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다 참여를 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탄핵을 추진해야 된다, 임기단축 개헌카드를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2027년 5월 9일 윤석열 그분이 대통령실에서 평화롭게 퇴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라는 사람은 탄핵을 결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왜 어제 오후 6시 30분에 시작했을까요? 11월 2일에 했던 1차 집회가 오후 2시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이게 실패했다는 판단 아래 토요일 저녁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지 않을까 이랬던 거거든요. 뿐만 아니고 오후 6시 30분인데 바로 그 장소에서 5시에 촛불행동이란, 촛불행동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던 곳이거든요. 이곳에서 촛불대행진이라는 걸 5시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시부터는 또 민노총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같은 장소에서 했습니다. 뭘 기대했을까?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뭐 간단합니다. 민노총이 4시부터 집회한 그 연장선, 그리고 촛불행동이 5시부터 집회한 연장선에 6시 30분에 그 세력들이 대거 합류하면 그동안의 이 총동원령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했던 규모, 열기 뭐 이런 거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이제 열기를 고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한 거죠. 일종의 꼼수죠, 꼼수. 민주당 자력으로 잘 안 되니까 이거를 민노총이나 또 촛불행동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자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런 쪽은 완전 뭐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자 그러니까 이재명식 탄핵 로드맵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와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지금 수위를 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쯤 수위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위법행위가 나와서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데까지는 아직 좀 로드맵에 시간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없다, 같이 하면 뭐 온갖 뭐 탄핵으로 뒤덮여서 이제 민주당이 마치 그냥 금방 탄핵에 동조하는 듯한, 이러면 역풍이 불지 않겠나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이게 영 이렇게 옮겨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으면서 같이 하는 듯, 이런 이제 전략을, 꼼수를 쓴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민노총 촛불행동 집회에 연이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6시 30분에 민주당이
단독 집회라고 하지만 야당과 사실상 같이 하는 집회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계산으로 이제 어제 6시 30분 집회를 한 거죠. 자, 근데 어제 밤과 오늘 아침 신문, 방송 한번 보시죠. 민주당이 어제 집회를 했는가? 집회 기사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최근에 간첩죄를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가 있었죠. 그런데도 이 민노총이 이제 어제 행사를 하면서 경찰하고 충돌을 했습니다. 이 기사에 덮여서 민주당의 행사, 민주당의 장애 집회,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규탄, 특검 촉구 대회 이런 그냥 어디 기사가 대부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이런 김건희 여사 규탄 또는 특검 촉구 이런 거를 여론을 좀 확산시켜서 집회도 크게 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이제 민노총 집회에 이어서 집회를 가져갔는데 민노총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바람에 민주당 기사가 거의 사라졌다. 쪼그라들었다. 이것도 계산 미스죠. 이럴 줄 몰랐네.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어제 행사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SNS에다가 행동하는 양심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력을 가득 메워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 모인 규모가 몇 명이냐? 민주당 주장 20만 명. 딱 이거 생각해 보시죠. 11월 2일 민주당 주장이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1월 2일 민주당이 보기에도 11월 2일에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제 집회 인원의 경찰 추산은요 15,000명입니다. 아마 곧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거는 서울시가 개발한 그 데이터인데 이거는 거기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심지어는 따릉이 대수 이런 온갖 정보를 다 공개하는 과학적인 관측 시스템이 아마 이걸로 이제 그 통계가 어떻게 됐다 이거 곧 나올 겁니다. 11월 2일 집회에서 민주당은 30만이라고 주장했죠. 경찰은 2만 명 정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봤더니 평상시 주말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역부터 숭례문까지 유동인구가 13,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는 28,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13,000명 이걸 빼면 15,000명입니다. 11월 2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당황했죠. 장애 집회 실패했다.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밖에 안 왔느냐. 그래서 이제 온갖 비상시국 회의랑 같이 할까 하다가 그거 취소하고 이번에 이제 야당 사당하고 같이 했는데 이번에도 또 시청력을 가득 메워달라고 했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이번에는 11월 2일보다도 오히려 적은 인원이 왔다. 대실패죠 이번에 또. 아마 경찰 추산 15,000명인데 글쎄 그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는 아마 이거보다 더 작을 것 같은데요. 숭례문에서 남대문에서 시청역까지는 원래 평상시에도 유동인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11월 2일보다 더 실패했다. 온갖 꼼수를 부렸음에도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오판이다. 이번에 한번 보시죠. 이번에도 총동원령을 내렸죠. 야사당하고 함께 했죠. 민노총 촛불행동 그 행사 직후에 열려서 뭔가 그 우호적 지원 세력의 기대 이것까지도 했죠. 다 빗나갔다. 이 빗나간 이유가 뭘까? 빗나간 이유가 뭘까?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역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저도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 그 궁극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거 아닙니까? 본인도 끌어내리자고 얘기한 적이 있고 끌어내리자는 거거든요. 왜? 본인의 그 재판이 2027년 뭐 예를 들어서 3월 이전에 끝나는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전에 윤석열 정부를 끝내겠다. 임기를 단축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본인의 유죄를 감추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거를 국민들의 상당수, 특히 중도층이 이제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리고 집회를 해야 될 필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중도층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로 만약에 윤석열 정부의 헌정 중단 사태가 오면 그 최대의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일 텐데 이건 아니잖아. 아마 중도층이 이래서 이 집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중도층의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무수한 여러 가지의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게 먹혀들지 않고 계속해서 11월 2일, 11월 9일 계산착오가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인 11월 16일이 되나요? 또 이제 야당들하고 같이 지금 집회를 한다는 건데 또 아마 이번 주에 온갖 형태의 뭐 이 규모를 좀 확산시키기 위한 뭐 이런저런 아마 꼼수를 쓸 텐데 글쎄요.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아마 이재명 대표의 계산은 또 빗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기자들 그 표현에 따르면 이 민주당의 집회를 젖은 장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젖은 장작. 아무리 불씨를 거기다가 태우려고 해도 장작이 젖었으니까 불이 타오르질 않죠. 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이 집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헌정 중단을 이끌어내려는 이 집회가 성공하면 그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이 된다는 거는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해야 되겠는데 그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집회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글쎄요. 뭐 하여튼 이재명 대표의 이런 계산법 본인이 직접 앞장서서 뭔가 윤석열 정부를 중간에 멈추게 하겠다. 이 계산은 계속 빗나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연이은 오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11월 16일에도 또다시 그 이재명 대표의 기대대로 이 김건희 여사 규탄 및 특검 촉구 대회가 아마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는 바로 그 집회 전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고요. 그 전날 김혜경 씨의 기부행위 위반에 대한 선거법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토요일 집회는 더 쪼그라드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고맙습니다.